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T큐브입니다. 세계 최대 암마크인 아스코에서 넬마스토바트의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좀 시각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소멸한 측면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아스코라는 일정 자체가 일정이 다가오면 관련주들이 장에서 계속해서 돌기 마련이거든요. ST큐브도 이 아스코 관련주라고 해서 상당히 최근에 주목도가 조금 높았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일정이 조금 종료가 되면서 아스코 재료 소멸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봐야 될 게 이 ST큐브가 이 아스코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조금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 7일에 이 ST큐브는 세계 최대 암학회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넬마스토바트 임상 1당 중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포스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넬마스토바트가 뭐냐면 ST큐브가 개발 중인 진행성, 고용암, 타겟, 면역 관문 억제제 침약 후보 물질인데요. 이게 대상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항암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콜드 튜머 암 중에서도 치료 효과가 조금 입증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일상에서 넬마스토바트가 타겟하고 있는 이 발현 양상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좋은 내용입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이런 결과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 있는 결과값을 원했는데요. 이 ST큐브 측에서 발표한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조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로 실망 매물이 조금 많이 출회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코의 이 일정 재료 소멸로도 보여지면서 이 외국인들을 필두로 기관의 매도세까지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관과 이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장중에 현재가로는 12% 정도 넘는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큐브는 아스코 학회 재료가 소멸이 됐고 거기에서 발표된 부분에서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재료적인 부분보다도 좀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7,000원, 지금 현재가는 16,8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17,000원 부분의 지지가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지가 어떤 지지냐면 올 6월에 지금 연속적으로 추세가 조금 깨진 부분은 있지만 올 2월에 보면은 단단하게 지켜준 그 지지 그 구간이 17,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지지를 딱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단단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지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 12%, 11% 크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섣부르게 손절하기보다도 현재가에서 관망을 하시면서 그 지지라인을 지금 16,800원에서 17,000원 그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지 일단 지켜보시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부분이 훨씬 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ST큐브의 재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악재로까지 해석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뉴스 기사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뿐이지 이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자료가 악재는 아닙니다. 꼭 악재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넬마스토바트의 재료로 주가 부양의 가능성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이 ST큐브가 아스코 일정이 종료되고 나서 보스턴에서 또 개최가 되는 2023 바이오 USA 여기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파트너링 미팅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정에서 또 다른 또 우리가 몰랐었던 그런 재료들, 신선한 뉴스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 가능성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섣부르게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가가 16,900원 정도, 16,900원, 800원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추세 자체는 하방이 많습니다만 지치고 있는 그 지지 라인, 제가 6,800원에서 700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한번 깨져서 15,0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15,500원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15,500원 선에서 잡아드리겠고 15,500원을 조금 더 깊게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 14,800원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5,500원도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도 지지를 한 다음에 잘 버텨준다라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지금 목표가는 저는 22,500원 전 고점 꼬리 부분까지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버티셔야 하는 구간이다. 만약에 조금 더 떨어져서 15,500원까지 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고 14,800원에서는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22,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는 다음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버티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추가 매수하신다면 15,500원 선에서 해보시고 14,800원 선까지 내려간다면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목표 주가는 22,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를 구조해 볼 텐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락세를 단기적인 급락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슈어 소프트테크 자체는 신규 상장입니다. 합병하면서 신규 상장을 4월에 한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오늘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어저께 제가 지난 거래일에 출회가 되면서 오늘 이 타격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면 일단 이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TNF 인베스트먼트가 이 투자를 했었던 슈어 소프트테크에 투자금을 회수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회수를 할 때는 엑시트를 했다. 그러니까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5일 공시에 따르면 이 TNF 인베스트가 투자를 했던 투자금이죠. 한 130억 정도를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6월 5일 시간을 매매 방식으로 조금 이루어졌고 130만 주를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이슈가 지금 오늘 조금 투심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슈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한 8%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NF 인베스트의 엑시트 탈출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투심이 불안해지고 매물까지 출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심계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양 매도세로 이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급락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감이 감돌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지금 이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도 딱 10,0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그 지지와 저항 라인이 딱 형성된 모습입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 데이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형성된 차트, 이 형성된 기술적인 라인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0,000원 부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11,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슈어 소프트테크를 왜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일단 슈어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20년 이상 자동차와 국방, 항공, 원자력, 철도 등 다양한 고신뢰, 고위험 산업에서 전문성과 이 소프트웨어 안전 부문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쌓아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고 어느 정도 다른 타 기업들, 타 계열사들과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또 이 슈어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가상화, 시뮬레이션 검증, 이런 미래 기술 솔루션 등으로 기술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어스포츠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은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100원에서 1,1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10,000원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인 10,000원이 조금 깨진다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지금 이 슈어스포츠 테크는 하방 9,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지지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깨서 9,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9,000원 부근, 그러니까 8,8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어느 정도 단가 조절을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11,000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11,000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11,000원 설정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9,000원을 하회하고 그 다음에 8,800원까지 더 하회해서 하락의 폭이 깊어진다. 8,000원 밑으로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자체가 너무나도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8,000원에서는 손절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오늘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하신다면 9,500원대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시 접근을 하신다면 매수가는 8,800원 주셨고요. 그때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뉴프렉스를 구조해 볼 텐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메타와 함께 비상이라는 신규 리포트가 발행되기도 했는데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 뉴프렉스 보시면은 그 XR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뉴프렉스뿐만 아니라 엔티나든지 신한인터텍 관련주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뉴프렉스가 카메라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이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라고 하죠. 여기서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 예정이라고 딱 알렸을 때부터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XR과 관련된 메타버스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XR과 메타버스,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충전 고객이 많은 이 애플이 MR 기기를 딱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플은 원래 충성도가 높은 그런 충성 고객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기도 한데 MR 헤드셋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겠구나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예측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2년간 이 애플의 MR 첫 해 판매량 전망치를 200만 대에서 100만 대, 30만 대로 계속해서 출시해 왔고 이 출시 시기도 2024년으로 연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공개된 제품 자체가 스펙이랑 성능을 조금 따져봤을 때 기존 경쟁사들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과연 압도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땐 압도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3,499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5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아직 대중 소비를 위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어떤 조금 수심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지금 뉴프렉스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또 이 비전 프로를 조금 공개를 했는데 앱을 실행하고 콘텐츠를 감상하고 영상 통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세련되게 표현되기는 했는데 혁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애플이 공개한 모든 것들이 혁신적이지는 않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슈로 뉴프렉스가 한 7% 정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WWDC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했는데 좀 실망감이 감돌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뉴플렉스 역시도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뉴플렉스 또한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6,700원 정도 되는데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이 뉴플렉스의 기술력을 조금 봤을 때 이 뉴플렉스가 메타의 XR 기기에 PCB를 납품하고 있어요. 기판을 납품하고 있고 또 메타퀘스트의 2022년 XR 기기 시장 점유율 자체가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XR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에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뉴플렉스는요. 이 메타의 오큘러스 초기 모델부터 계속해서 PCB를 공급을 했는데 5월 말부터 이 메타퀘스트 상향 공급이 개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XR 기기 내 카메라 개수가 증가를 하면서 PCB 탑재량까지 높아집니다. PCB 탑재량이 높아지면 뉴플렉스가 그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지금 한 7%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6,7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가격대를 저는 6,2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6,200원에 조금 더 하회한다. 그래서 완전 전 저점이었던 6,000원을 터치한다라고 하시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버텨가면서 인내도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플렉스의 목표가를 지금 박스권 고점 부분인 8,000원까지는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뉴플렉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 뉴플렉스의 지금 이 전망으로 봤을 때 저는 8,000원까지는 무리 없는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꼭 목표가로 잡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